네, 국채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마감 수급을 보기 전에 지금 오늘 시장 흐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지수 평온하죠. 네, 지수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뭐 어제 좀 밀렸다 하더라도 이 정도 시장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런데 지난주와 비슷하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는데 쫓아잡으면 어제 하나솔루션처럼 갑자기 부러뜨리는 이런 좀 뒤통수가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올라간 걸 못 잡는 거죠, 지금. 네. 일단 여러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뭐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외국인 좀 매도를 했습니까? 네, 조금 팔았습니다. 네.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일 동안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사실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기관 투자가가 5,1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올해는 종목이 기관장이거든요. 기관들이 세게 해서 특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섹터가 꽤 좋았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종목들 보시면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또 떨어질 때 8,3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별로 애게 이러죠. 외국인 158억, 기관 700억.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를 이용해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번 주 써드린 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말 사이에 깜짝 놀랐죠. 모디스에서 갑자기 네. 미국의 신용도 강등을 했죠. 저희가 주말에 깜짝 놀란 유튜브도 난리 났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2011년도에 장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나왔던 일이고 막상 그런데 월요일에 미국 시장 열어보니까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세 번째니까. S&P, 뭐 피치, 무디스니까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재정 적자가 내는 것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여기 설왕설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다행히 좀 잘 넘어갔고요.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 하원을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네. 물론 상원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지향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섹터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 보시면 미국 20년물 국채가 입체 부진이 나왔죠. 그 부진이 나온 자체가 국채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요 세게 못 사요, 사람들이. 좀 미국 이럴까봐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어요. 미리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좀 한 종목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좀 강하게 베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다 그러더라도 바로 팔고 다음날 안 가면은 심지어 요즘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냐면 NXT에서 바로 팔아요, 그냥. 장중에 오르고 거기서 NXT에서 오르지 않고 1, 2% 빠진다 그러면 그때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NXT 자체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갈 때 팔자고 하는 용도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법칙이 있으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NXT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율 협상 경계감이 좀 있었죠. 그런데 환율이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도 뭐라 그러고 지금처럼 빠져도 뭐라 그러고,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 펀더먼털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는 이런 긍정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협상할 것 같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뭔가 일어났다 하면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시장 보시면은 그 저평가한 자동차도 빠지잖아요. 이게 보면은 좋은 현상은 잘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좀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 매우 믿고 사랑하지만은 조금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가 같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2분기부터 3분기 넘어가는 이 하반기 실적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직 안 보이거든요. EPS 추정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보이고
이런 인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식의 좀 표현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지금은 좀 종목별로 네. 소외감이 나올 수 있는 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부터 환율까지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시장 경계감을 좀 키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들로 좀 매수가 몰렸는지도 볼까요? 예, 종목판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매번 깜짝 놀랄 때가 안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번 주는 놀라시죠? 효성중공업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까지도 이해를 해요.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이닉스는 일부 들어왔다는 점. 네.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기관 투자가는 단번에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매매입니다. 그러네요. 삼바 바로 들어가죠. 한전 그리고 삼성물산 다 삼바랑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관련주고 그다음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좀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벤트와 일종의 약간은 좀 안정성이 되는 것들만 찾는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 아시죠? 아까 8천억 샀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삼전 현대차입니다. 그냥 그죠? 가장 중후장대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데 어제 좀 빠진 거 안타까워. 네. 아마 어제 빠졌을 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중후장대한 종목들이 사실 좀 멈춰 있을 때, 좀 잘 안 갈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랜만에 기관이랑 똑같이 매수가 들어온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좀 특징이고 하이닉스, SK텔레콤으로 SK텔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이익이 안 보인다. 그 불확실성이 나올 때까지는 보자 했는데 그래도 배당이 잘 나온 주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랜만에 등극을 했어요. 조금씩 샀던 외국인인데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한 게 좀 있었죠. 동성화인텍, 에코프로, 코스메카 코리아, 로보티즈 순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 세 가지 업종이 다 뭡니까? 바이오입니다. 물론 바이오 시총이 가장 높긴 하지만 아마 다 일정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아스코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정 매매, 모멘텀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 VT, JIP까지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 보시면 이뮨 온시아 조금 낯설죠. 신규 상장 엄청 많아요 요즘.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이오비주, 펩트론, BHI인데 두 종목이나 신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신규 상장 종목은 좋습니다. 변동성은 크고 그런데 꼭 이번 주처럼 좀 뭔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에 접근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상위에는 항상 신규 상장주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될 텐데 앞서서 뭐 일정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스코도 예정되어 있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그렇죠.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 엔비디아보다는 지금은 덜 쳐다볼 것 같아요. 확률 자체가 지난주에 이미 트럼프가 사우디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네네. 실적이라든지 수준은 빠방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주 자체 다음번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일단 그런 게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좀 덜 나오더라도 바로 밑꼬리가 달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정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겁니다. 저는 미국장 쉴 때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미국장이 선물 때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장이 쉬어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강했던 섹터가 화요일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박 2일 정도. 요즘 하루 하기가 어렵잖아. 하루 넘기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다음 주에 내가 월요일 날 강한 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주말에 아무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뭐 일이 터져서 27일 보시면은 4월에 미국의 내구재 주문 이거 소비 쪽 중요합니다. 그리고 5월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하게 되고요. 28일 날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이게 한국 시간 이게 저희 출근할 때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될 겁니다. 29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계시면 그때 정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간 일정이 있다. 그리고 29일 보시면 한국은행 금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30일인데 30일은 대만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PCE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항상 PCE 발표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전 CPI가 어땠느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전 CPI는 유가 하락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가는 더 내렸죠. 조금씩.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을 못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국채 금리가 왜 안 떨어지지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거죠. 시장 참여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차라리 빠지면 내가 살 텐데 조금 어느 정도 2,550은 보이는데 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빠지지 않고 가는 것만 쏴도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시장에서 한 거고, 국채 금리가 좀 빠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성장주 단으로 좀 주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스코 시작을 합니다.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4일까지 기억을 하고, 그 다다음 주에도 미리 말씀드리면 바이오 USA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일정도 좀 있으니까는 쳐다보실 분들은 슬슬 어제부터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일정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조금 아까 힌트를 잘 드린 것 같긴 네. 한데 이래요. 지금 잠깐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좁은 박스권 소외에 빠지지 말자라고 써놨죠. 항상 이렇습니다. 주식을 언제 많이 제일 터지냐면요, 이럴 때 많이 터집니다. 빠질 때는 다 같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댓글로서 같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빠질 때는 같이 응원하고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지수는 똑같고 지수는 별 영향이 없는데 가는 섹터라든지 혹은 내 거는 너무 소외가 돼요. 지금 이럴 때 언매매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주가 더 강해졌어요. 지난주에 컨셉은 제가 포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리면 살만한 것이 또 오잖아요. 또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음봉시 매수입니다. 지금 양봉시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거래 붙을 때 그러면 대부분 팝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봤던 종목이 빠질 때 내가 2번 정도 나눠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해서 음봉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이게 좀 중요한데, 양봉시 만족하지 않더라도 매도라고 써놨어요. 우리는 내가 오랜만에 주식을 참아서 샀는데 10%는 수익이 나야지. 내가 지금 까진 게 40% 까져 있는데 내가 5%에 먹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5% 닫고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이 그만큼 지금 시세는요, 실적이 끝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섹터의 시세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뭐냐면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빠졌다 생각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또 올라오면은 그 다음날 안 가면은 그냥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시즌에는 조금 매매를 하시는데, 좀 이렇게 말 죄송한데 여우같이 해야 된다. 짧게. 예, 짧게 네. 짧게 이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호실적 종목들에서 소외주가 키 맞추기,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1분기 잘 나온 것들 기억하는데 소위 세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돌리더라고요. 그때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15일 전까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슬슬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작은 종목들 찾게 되잖아요. 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소외주가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은 낙폭과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낙폭과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익의 희소성 같은 경우가 낙폭과대를 넘어오질 않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말씀 드려도 또 죄송하긴 하지만 화장품, 의료기기, 방산엔터 좋은 거는 제가 얘기 안 써놔도 다 아세요. 그런데 못 사는 이유는 올라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올라서 못 사는 거를 그 섹터가 어떤 이벤트 때문에 빠질 만한 당위성이 생기는가, 그냥 막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벤트가 어떻게 생길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요게 아까 써놓은 내용이 비슷한 거긴 한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술적으로 주요 2평의 이탈 시에는 기계적 매도해야 된다. 약간은 우리는 뭔가 감성이 있으니까 이 가격에 못 판다,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기계적으로 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전 같은 경우는 2평이 깨지면은 그 다음날 한 번씩 들어 올려 줬거든요. 아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어요. 2평 한번 깨고 밑으로 하방 잡으면은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빠진 이유가 실적 이벤트다, 어떤 거다. 솔직히 어제 하나솔루션 보시면 심하지 않았습니까? 12% 빠지는 거 심해요. 그런데 오늘 또 빠지잖아요. 네. 아무리 그럼 올릴 때 못 잡게 하고 빠질 때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얄궂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저희 방송 잘 같이 보시고 좀 기민하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낙폭 과대보다는 주도 섹터가 여전히 유리하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